네, 안녕하세요. 꺼놨구나.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최신 웹 트렌드를 따라잡는 스프링 4점대 웹 애플리케이션 살펴보기 이제 샅샅이 하나씩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지현이고요. 인터넷에서는 허니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KSG 일군단에서 잡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힘쓰는 일, 스프링 캠프를 주관하거나 지금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주관 등의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 개발자를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됐고요. 밑에 보는 것처럼 종합 레저 스포츠인을 표방을 하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한 부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쿠버 다이빙, 클라이밍, 로드 레이싱, 트레킹 등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2003년에 로드 존슨이 익스퍼트 1-to-1 J2E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 도서를 출간을 하면서 예제로 첨부했던 것들을 너무 좋은 예제라고 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는 어노테이션도 없었고 레스트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소켓이 요구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원시 상태의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점점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 모델의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2007년 2.5 버전에서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포함한 MVC 어노테이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3.0 버전에서는 이제 리스폰스 바디나 어노테이션 등 그 레스트 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2012년 3.2 버전에는 서블릿 3.0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어싱크 HTTP 기능들을 구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0에 들어서 이제 웹소켓 기능들이 이제 속속 추가가 됐죠.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성공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결하고 깔끔하고 안정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던 것들이 인터페이스로 선언이 되면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분리를 하고 개발자들이 하나씩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확장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프링에서 개발자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HTTP, REST, 메시징,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등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강력한 커뮤니티 활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 중에 저희 KSG가 있죠. 그래서 매년 2013년도부터 매년 이제 봄마다 스프링 캠프를 주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캠프 2016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스프링은 이렇게 이제 2003년도부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며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왜 이 기능들이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추가된 기능들이 왜 필요했었는지,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항상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썼던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4.0 때가 나오면서 웹 소켓, 그러니까 속 JS를 이용해가지고 소켓 통신을 하는 부분까지만 구현을 했지, 이 이후에 나오는 기능들은 제대로 써본 것들이 딱히 없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네 가지 어노테이션은 스프링 컨트롤러가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 메소드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들입니다. 이제 스프링 4.0이 되면서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메소드마다
리스폰스 바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 클래스 레벨에 레스트 컨트롤러를 선언을 하면 메소드 레벨에서 레스폰스 바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뷰 처리를 하는 뷰 컨트롤러 부분과 그리고 레스트 API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구현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이 선언된 클래스는 전체 클래스 컨트롤 클래스에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메소드에는 init binder, 모델 어트리뷰트, exception, 핸들러 등이 핸들러 이 세 개의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4.2가 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어노테이션즈, 베이스 패키지즈, 그리고 어사이너블 타입이라고 하는 각각의 속성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속성들을 왜 가지게 됐을까요?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쓰면은 이제 전체 컨트롤러가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에 모두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에 있는 속성 값들을 통해 가지고 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그 기능 구현들을 개발자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3.2 버전에 보면은 리스폰스 엔티티 익셉션 핸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과 함께 사용하는 예외 처리 추상 클래스인데요. 스프링 MVC 예외 처리를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리스폰스 엔티티를 통해서 REST API의 친화적인 응답 결과를 몸체에 담아서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 익셉션 핸들러를 확장을 하고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선언을 해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폰스 엔티티 익셉션 핸들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스프링 MVC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들을 모두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4.1에는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함께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선언을 하면은 이제 컨트롤러에서 반환된 응답 결과를 HTTP 컨버터, 그러니까 어쨌든 후처리가 되기 딱 직전 그 사이에서 이제 헤더를 추가한다거나 바디 부분을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했던 그 예제 코드를 보면요. 네, 이제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컨트롤러로 해서 레스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선언한 컨트롤러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 헤더에 KSUG 모던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with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헤더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예제 코드를 돌려보시면 이제 REST 컨트롤러 관련한 부분에 그 헤더 부분에 이제 추가되는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4.2 버전에는 이제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에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리스폰스 바디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리턴해준 응답 몸체에 대한 제어를 하는 거고 리퀘스트 바디 어드바이스는 이제 컨트롤러 메소드에 이 요청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헤더 부분을 추가하는 것들이 이제 헤더를 추가하거나 뭐 바디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함께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잭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별도의 모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잭슨은 스프링에서 그러니까 JSON과 XML을 조작을 하는 라이브러리고 이 스프링에서 잭슨2 오브젝트 모델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 매퍼를 오브젝트 매퍼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latest 잭슨 인티그레이션 임프루브먼트 인 스프링 이 항목을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뭐 꼭 집어보자면 제이슨 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JSON-P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JSON-P를 살펴보면은 네, 로컬호스트에서 V40 네, 보시는 것처럼 JSON-P를 쓸 때는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제 타입을 정의하고 src에다가 그 get 메소드로 할 수 있는 API URL을 적용하고 이제 콜백으로 이 위에서 선언한 펑셔널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던져주겠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단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던져보면은, 제가 이제 그 펑셔널이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이제 그 받게 된 메시지의 그 의과값을 출력하도록 이제 화면에서 이제 출력하도록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JSON-P 부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매핑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4점대가 되면서 JDK8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중에 리퀘스트 매핑으로 받게 되는 이제 파라미터 부분에다가 JDK8에 있는 옵셔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 체크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줄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리스폰스 엔티티와 리퀘스트 엔티티를 이제 빌드 스타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MVC URI 컴포넌트 빌더라고 해서 이제 컨트롤러와 메소드를 이제 이 빌더에서 호출을 해가지고 그 리퀘스트 매핑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URI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어트리뷰트 사이에서 의존성을 부여를 해서 다른 모델 어트리뷰트의 값을 주입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은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URI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해당하는 4.1 컨트롤러를 호출을 하고 get rest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거기에 위에서 생성한 엔티티의 ID 값을 넘기는 URI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response entity OK 해가지고 반응하는 빌더형 메소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new response entity라고 하는 그 굳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만들어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MVC URI 컴포넌트 빌더를 통해서 생성된 그 URI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이 created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URI 던지게 되면은 이제 헤더 부분에 이 로케이션 항목이 추가되는 걸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적 자원 지원이 이제 스프링 4점 때부터 이제 좀 강화가 됐죠. 그래서 리소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4.1 때가 들어서 리소스 리졸버, 리소스 리졸 트랜스포머, 리소스 URI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리소스에 대한 자원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면 클래스 패스나 파일이나 이제 별도 이제 리퀘스트 요청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컨텐츠 기반 해시를 가진 버전드 URL을 통해서 이제 캐시 처리가 더 훨씬 쉬워진 거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래 링크에 있는 그 리소스 핸들링 스프링 MVC 4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아듀 2014 봄싹에서 이제 박용건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루비 마크업 템플릿이 추가가 됐죠. HTML 템플릿용 DSL을 그루비 2.3으로 이제 컴파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루비의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4.2에 뭐가 추가되는지 혹시 짐작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다음 세션과도 관련이 있는데, 네.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시네요. 네, 4.2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템플릿팅을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VC 설정 부분에서도 좀 세부적인 진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설정 부분에서 뷰 리졸버, 뷰 컨트롤러, 패스 매칭과 관련된 설정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뷰 리졸버 같은 경우에는 이 웹 MVC 컨피그러 보면은 이제 뷰 리졸버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패스 매치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과 이 MVC 이제 설정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뷰 리졸버에 이제 뷰 리졸버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네, 보시면 이 뷰 리졸버를 등록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가 4.1 버전에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1대에 추가가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꽤 오래전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제 뷰 컨트롤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 컨트롤러 클래스를 선언하지 않고도 이제 받게 되는 URL 부분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는 뷰 네임을 정의를 하면은 쉽게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 어쨌든 이건 정적인 페이지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리다이렉트로 해가지고 그 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리다이렉트로 루트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패스 매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별도의 이제 설정 파일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 URL에 .request 키가 들어있는 URL에 대해 처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URL 끝에 슬러시가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처리하는 부분 등에 대한 설정들이 이 설정 파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동기 HTTP 요청 부분에 대한 기능이 구현이 됐는데요. 이제 서블릿 3.0 스펙에 있는 어싱크 HTTP 관련된 부분이 처리가 돼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벤트 푸시를 넣거나 긴 연산을 하고 있을 때 타임아웃으로 끊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 등을 상당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웹소켓의 개념, 웹소켓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사실 이제 2013년도에 메시징, 그러니까 웹소켓 부분이 추가된 것도 사실 노드.js가 이제 유행을 하고 웹소켓 기능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요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이제 녹아들게 된 거죠.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웹 메시징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웹소켓 기능과 웹소켓과 그리고 SOAK.js, STOMP 이 세 가지의 이제 기능 모듈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STOMP는 다음과 같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 기반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네임 허니문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뿌리게 되면은 이제 서브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 제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켓 연결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샌드를 누르면 이제 그 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 관련된 클래스는 에코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메시징 매핑을 통해 가지고 그 일반 컨트롤러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소켓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그 메시지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징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 스프링이 이제 웹 MVC를 사용하는 그 구현 방식을 웹 소켓과 관련된 메시징 핸들링에서도 그대로 차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웹소켓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그 심프 메시징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빈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 그 서브스크립트를 받고 있는 채널로, 그러니까 그 웹소켓 쪽으로 쭉 전송이 되는 거죠. 이 관련한 부분은 이 Abstract 웹소켓 메시징 브로커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설정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4.2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4.2는 지난 7월 31일 날 GA 버전이 발표가 됐고, 얼마 전에 이제 4.2.1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1.3.0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마일스톤 5 버전 하고 이제 또 얼마 전에 나왔죠? 마일스톤 5를 사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4.2 때 가장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HTTP 스트리밍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제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라고 하는 새로운 반환 타입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이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에는 이제 응답 몸체에다가 다양한 클래스를 담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부분 클래스 하나가 하나의 타입만 사용을 했었던 거에 반해서 이제 이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를 사용을 하면은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그런 클래스의 구분 없이 그냥 다 이제 몸체에 담고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이 HTTP 메시지 컨버터를 이제 품고 있는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 리턴 밸류 핸들러라고 하는 애가 이제 쭉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응답 처리 방식은 리스폰스 엔티티와 동일한 형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한 예제를 가볍게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를 그냥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레드나 뭐 부분에서 이제 샌드에다가 객체를 계속 담았다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컴플리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값이 바로 리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 리턴 밸류 핸들러라고 하는 얘를 쭉 살펴보시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리스폰스 바디 뭐 담겨 있고 쭉 해서 얘가 대략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구나라고나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SSE 스타일을 지원하는 SSE 에미터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 SSE 에미터는 앞에서 설명한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를 확장을 한 클래스고요. 이제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지만 이제 다른 점 하나는 그 W3C 서버 샌드 이벤트라고 하는 스펙에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V42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네임, 그리고 데이터로 해서 이제 각 타입을 담겨 있는데요. 이제 이 클래스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샌드 안에다가 각기 다른 이제 메시지, 그리팅, 그리고 이제 데이트 타입을 담아서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따로 이 각각의 클래스들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를 통해 가지고 쭉 변환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제를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SS 에미터를 반환해 주면은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 중에 하나, 스트리밍 리스폰스 바디 핸들러, 그러니까 리스폰스 바디 이 반환 객체가 생겼는데, 얘는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와는 다르게 이제 스트리밍, 그러니까 아웃스트리밍으로 되어 있는 바이트 데이터를 이제 바로 내려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한 예제에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아웃스트리밍을 받아가지고 스레드로 이제 1초마다 쉬면서 1부터 10까지 찍는, 그러니까 10초 동안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 화면에 출력이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초, 뭐 2초, 3초, 4초, 5초 해서 이제 쭉 스레드가 돌면서 이제 처리를 하고, 네, 그래서 10초 이렇게 그 결과를 뿌려주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캐싱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두고 이 클래스에 빌더 패턴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캐싱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웹 컨텐츠 제너레이터 인터셉터, 그리고 리소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 리스폰스 엔티티에서 각각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태그와 라스트 모디파이드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파일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 이제 리소스 핸들러 된 부분에다가 이제 set 캐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이제 캐시 컨트롤 최대 수명은 1시간 하고 이제 퍼블릭으로 하고 뭐 세컨드로 0초로 하고 퍼블릭으로 한 이런 설정들을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캐시 컨트롤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 이제 클래스에다가 캐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빌더 패턴으로 해가지고 빌더 스타일로 해서 캐시 컨트롤 정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시 컨트롤이라고 한 부분에는 0초로 하고 퍼블릭으로 하고 이제 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정의를 했고, 캐시 컨트롤 2에는 맥스 메이지를 1초로 뒀고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냥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각각 URL 헤더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했던 캐시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그 리스폰스 헤더에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키우는 그런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캐시 컨트롤러에서 선언한 부분 이렇게 돼 있고, 2에서는 네, 보시는 것처럼 맥스에이지 1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에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를 반환하면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ORS 서포트 기능이 지원이 됐습니다. 스프링에서 계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세밀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 앞에서 제가 구현한 웹 컨피규레이션에서 전역적인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컨트롤러 메소드에서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역적인 부분에서는 URL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add course mapp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드 하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모든 부분에 CORS 설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API 하위에 이제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소드 레벨에서 크로스 오리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 클래스 컨트롤러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리퀘스트 매핑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클래스 레벨에 선언할 수도 있고, 이제 메소드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CORS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면은 이 앱스트랙트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 안에서 이제 빌트인 되도록 되어 있고, 하위 클래스에 대한 이제 메타데이터는 CORS 오리진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되기도 하고, CORS 컨피규레이션 소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 핸들러 매핑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CORS 프로세서가 CORS를 체크하고 응답해서 설정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매핑의 메타 어노테이션을 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포스트 제이슨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선언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리퀘스트 매핑에 썼던 것처럼 포스트 제이슨이라고 하고 URL 부분을 정의를 하면은 이제 위에서 정의한 포스트 제이슨의 설정들이 쭉 먹는데요.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을 찾고 예제 코드에 넣고 하면은 제가 스프링 유저 그룹 모임에 이제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리액트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뷰 템플릿팅이 가능해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건데, 뭐 이제 리액트 혹시 뭐 들어보시지 못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 손 안 들어주네요. 네,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뷰 템플릿과 관련돼서 이제 스크립트 템플릿 뷰랑 뷰 리졸버가 추가됐고, 이제 1.8에서는 나즈온을 통해 가지고 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템플릿 처리가 되어 있는 그 소스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가져가서 이제 쭉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기작은 이제 다음에 정성윤님의 아이소모픽 관련된 발표에서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부분에 보면은 이제 정적 자원에 대한 바이트 레인지 요청이 지원됐고, 익셉션 핸들러 메소드의 메소드 인자로 핸들러 메소드를 사용을 했고, 뭐 MVC URI 컴포넌트 빌더의 그 베이스 URI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등등등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톰프와 관련된 부분의 이제 부분을 살펴보자면, 스톰프 부분에서도 컨트롤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익셉션 핸들러를 통한 적용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샌드 투 센트 유저 쪽에 데스티네이션 밸류에 플레이스 홀더를 통해 가지고 쭉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뭐 그 부분들로 데스티네이션 베리어블로 받는다든가 하는 처리가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이에서 이제 사용자 목적지를 사용하는 기능이나, 그리고 이제 속 JS에 CORS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죠. 사실 이거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직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플 브로커로 해서 이제 STMP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웹소켓 메시지 브로커 부분을 구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게 심플 STOMP 클라이언트 브로커인가? 라고 하는 클래스랑 이제 태스크 스케줄러를 통해 가지고 10초마다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 그러니까 SPL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 셀렉터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STOMP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웹소켓 또는 TCP 접근이 가능하고, 테스트에 유용하고, 뭐 이제 서버 사이드 이제 자바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STOMP 클라이언트에 접근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빨리 가네. 네, 이제 보면은 그 앞에서 이제 스프링 4.0 그러니까 이전부터 4.0, 4.1, 4.2가 되면서 이제 이 변화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설정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별도의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클래스 쪽에 모아서 그 설정의 응집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진입점들에 대한 세부 설정을 각각의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하나요? 그 진입점 부분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점점 이제 기능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켓에서 요구됐던 그런 기능들을 HTTP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쭉 이제 계속 기능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웹 프로그래밍만으로도 그 웹소켓에 준하는 기능들을 개발자가 이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버전이 나올 때마다 그 임프로브먼트라고 해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뭐 그 예를 들자고 하면은 앞에서 살펴보셨던 메시지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러에서도 그 메시지 매핑 어노테이션을 쓰면은 그 소켓 클라이언트에 대한 처리, 메시징 핸들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기존에 이제 웹소켓이랑 쏙 JS를 쓰려고 하면은 화면단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와가지고 쭉 처리를 했어야 됐던 부분들을 이제 저희 자바 개발자니까 자바 그 코딩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프링은 계속 그 2016년도가 되면은 스프링 5가 나올 거고 뭐 이제 4.3도 나올 거고 그 계속 이제 꾸준하게 변화를 계속하면서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저희가 이제 자바 말고 또 다른 언어 쓰기 전까지는 계속 스프링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스프링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때마다 한 번씩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에 새로운 기능을 내놨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내가 당장 필요한 기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 발표 프리뷰를 할 때 어느 개발자가 이제 자신은 새로운 기능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당장 쓰지 않는다. 지금 쓰고 있는 기능보다 뭐 한 10배나 20배 이상의 기능, 개발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자기는 그걸 도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자체도 그런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프링 부트 나오고 스프링 부트 좋으니까 계속 쓰고 했지만, 어쨌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지 않을 거 그냥 좀 더 지켜볼 거는 지켜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은 스프링 그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그 레퍼런스 문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두 번째 파트에 스프링 4.0에는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해가지고 쭉 개선 사항이나 그 추가된 항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4.0 때에서는 뭐 기능이 향상됐고 패키지가 디프리케이트 된 부분들을 제거를 했고, 그리고 자바 8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바 6나 7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루비 빈 설정 DSL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코어 엔터테인먼트에 향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 What's New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웹소켓 부분과 그리고 이제 HTTP 스트리밍 이 두 가지 쪽에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 예제는 제가 이제 GitHub에 Rocking the Spring 4X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테스트 쫙 돌아가는 거 해서 올렸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어차피 제가 이제 스프링 그 사용자 모임 그룹에다가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돌려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이거는 스프링 부트 1.3.0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혹시 스프링 부트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스프링 부트는 그냥 스프링 사용하는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손에 익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KSG에서 이제 그 코드레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스프링 부트는 진짜 자바 그 스프링 개발자들이 쉽게 스프링 설정 영역을 넘어가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아마존에 가신 백기선님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시면서 녹화한 내용도 올라가 있고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이제 쭉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4.0 되면서 이제 웹소켓 부분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렸던 그 리스폰스 바디 에미터나 그 에미터 그리고 이제 STO앰프 등의 기능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뒤졌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 최근에 나온 거다 보니까 예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삽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KSG 일꾼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6년에 스프링 캠프 또 주관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뭐 이제 11월 달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나중에 끝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박성철님, 조용호님, 최범규님 이 세 분이 이제 11월 말쯤에 한번 중국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객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주실 건데 그때도 이제 행사 진행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 KSG 자체가 비영리의 이제 자바 스프링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나 이제 2016년에 있는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연사분들 외에도 그 행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 3명의 일꾼만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사실 오늘 여기서 이제 행사 진행을 도와주시는 세 분도 화요일 날 굉장히 급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사 있는 데까지 막 그냥 장소 예약하고 뭐 발표 연사들 모집하고 프리뷰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급히 된 거죠. 그래서 2016년 스프링 캠프 하기 전에는 뭐 3분에서 4분 정도의 일꾼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한두 사람이 이제 빵꾸가 나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KSG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동료가 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4.2 추가된 기능들 저도 많이 써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이 2권 정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4.1 버전에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리스폰스 바디와 대응하는 4.2에 추가된 버전의 그 인터페이스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 먼저 손 들어주시면. 네? 아닙니다.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 네? 네. 네. 어느 분이 발표 얘기해 주신 거죠? 네네. 네, 리퀘스트 바디 어드바이스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템플릿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1.8에서 사용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자바스크립트 템플릿팅을 지원하는 1.8에 추가된 네? 네, 맞습니다. 나즈온. 나즈온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즈온과 리액트와 아이소모픽과 관련된 개념은 다음 세션에 정성현님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직 5분 남았네요. 네, 혹시 궁금증이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중간에 얘기해주셨던 그 MVC 연합 컴포넌트 빌더에서 컨트롤러 웨스트를 호출하는 거 있다면 네. 콘텍스트에서 겟빈에서 호출하는 거랑 사용성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그 연합 컴포넌트 빌더, MVC 연합 컴포넌트 빌더 제가 생각한 거기 내용에서 특정 컨트롤러의 웨스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웹상에서 잠깐 들어봤거든요. 네. 그것하고 그 컨텍스트에서 컨트롤러를 겟빈해가지고 웨스트를 이동하는 건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네, 이 MVC URI 컴포넌트 빌더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컨텍스트에 선언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호출될 때 포함되는 앞에 이제 호스트 정보나 컨텍스트 정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URI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컨텍스트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소스 코드에 보셨던 것처럼 컨트롤러에서 그 MVC URI 컴포넌트 빌더를 통해 가지고 URI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컨텍스트 정보나 패스 정보나 기타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쭉 포함이 돼서 생성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 쓰면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경험들이 쌓였는데, 사실 저도 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발표자를 한다고 하면서 예제 코드를 짜보고 짜보면서 이것들을 추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4.2에 추가된 기능들 써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도 세미나나 그 구글 그룹스를 통해 가지고 질문 사항이나 그런 점들이 생기시면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의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